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왜 이렇게 자도 피곤하지?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무겁고 머리는 멍하고 하루 종일 졸음이 쏟아지는데 이상하게 밤엔 또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TV를 켜고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다가 새벽을 맞이하게 되죠. 그렇게 한두 날 지나면 몸이 괜찮아지겠지 싶지만 이상하게 기억력은 점점 떨어지고 감정 기복도 심해지고 심지어는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병까지 생깁니다. 사실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수면 패턴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몇 시간 자느냐가 아니라 언제 자고 언제 깨느냐, 즉 잠드는 시간과 깨는 시간의 규칙성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사실. 이걸 알게 되면 그동안 왜 몸이 자꾸 망가졌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저는 30년 넘게 노년기 건강을 연구해온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한 가지 확신하게 된 게 있습니다. 약보다 강한 게 바로 수면이라는 겁니다. 특히 수면 패턴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고혈압 약을 줄이신 분, 우울감을 극복하신 분, 기억력을 되찾으신 분들을 여럿 봤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수면 루틴을 알려드립니다. 복잡한 설명 없이 시니어분들이 바로 따라 하실 수 있게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특히 영상 후반부에는 많은 분들이 몰라서 실수하는 수면을 망치는 습관과 잠 못 드는 밤을 이기는 비법까지 꼭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보셔야 후회가 없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앞으로도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수면과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그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진짜 기회일 겁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 단순히 몸이 쉬고 있다고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몸속에서는 우리가 깨어 있을 때보다 더 복잡하고 정교한 회복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죠. 쉽게 말하면 수면은 마치 하루 종일 일한 몸과 마음을 정비해주는 야간 수리공 같은 역할을 합니다. 먼저 면역력입니다. 우리가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상처가 잘 낫지 않고 조금만 피곤해도 금방 몸이 다운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수면 부족 때문입니다. 수면 시간 동안 우리 몸은 면역세포를 재정비하고 바이러스와 싸우는 힘을 회복합니다. 특히 깊은 잠에 빠졌을 때 면역 기능을 조절하는 중요한 단백질들이 활발히 생성되는데 수면이 부족하면 이런 기능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주 아프고 회복도 느려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은 뇌입니다. 뇌는 잠자는 동안 하루 동안 쌓인 기억들을 정리하고 필요 없는 정보는 버리는 청소 작업을 합니다. 쉽게 말해 잠자는 동안 뇌는 책상을 정리하듯 쓸데없는 기억은 쓰레기통에 버리고 중요한 기억은 서랍 속에 차곡차곡 정리하는 겁니다. 만약 수면 시간이 짧거나 수면의 질이 나쁘면 이 정리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다음날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도 흐려지며 멍한 상태가 이어지게 됩니다. 호르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에는 수십 가지 호르몬이 존재하는데 그중 많은 호르몬이 밤에 자는 동안 분비됩니다. 특히 성장 호르몬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단지 키만 자라는 호르몬이 아니라 근육 회복과 세포 재생, 지방 분해에까지 관여하는 다기능 호르몬이기 때문이죠. 이 호르몬이 원활히 분비되기 위해선 일정한 수면 패턴이 필수입니다. 또한 밤에 숙면을 취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낮아지고 대신 몸을 안정시키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증가합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쉽게 짜증나고 우울해지며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니 잠만 잘 자도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수면이 좋은 수면일까요? 단순히 오래 자는 것이 아니라 리듬 있게 자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밤 11시에 자고 아침 7시에 일어나는 사람과 하루는 밤 9시에 자고 또 하루는 새벽 2시에 자는 사람을 비교해 보면 전자가 훨씬 더 건강하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면 패턴, 즉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느냐의 중요성입니다. 이처럼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을 지탱해주는 필수적인 회복 시스템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회복 기능은 더욱 중요해지며 그 질이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잠을 자야 하는 건 알지만 막상 어떻게 자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세요. 그렇다면 이제 수면 패턴이 깨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나타나는 구체적인 건강 문제들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수면 패턴이 깨지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이 바로 뇌입니다. 왜냐하면 뇌는 하루 종일 수많은 정보를 처리하고 감정과 기억을 조절하며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지휘하는 사령탑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뇌에게 유일하게 주어지는 휴식 시간이 바로 수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으면 뇌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잠을 못 자면 머리가 멍하고 말이 자꾸 꼬이고 같은 이야기를 몇 번이나 반복하게 됩니다. 아마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분명 어제 TV에서 뭘 봤는데 기억이 안 나고 냉장고 문을 열고는 내가 뭘 가지러 왔지? 하며 멈칫하는 순간들 말이죠. 이게 단순한 건망증 같지만 반복되면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치매 위험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수면이 뇌에 주는 영향은 매우 직접적입니다. 우리가 깊은 잠에 빠졌을 때 뇌 속에서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일종의 청소 장치가 작동합니다. 이 청소 장치는 낮 동안 뇌에 쌓인 노폐물, 특히 알츠하이머와 관련된 단백질 찌꺼기들을 말끔히 씻어내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수면 시간이 짧거나 중간에 자주 깨게 되면 이 청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뇌에 찌꺼기가 쌓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치매를 부르는 잠 부족의 과학적인 근거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면 부족은 감정 조절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피곤할 때 예민해지고 별일 아닌 일에도 화가 나고 작은 일에도 울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감정을 조절하는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고 불안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뇌의 중심인 편도체가 과도하게 활성화됩니다. 쉽게 말해 뇌가 흥분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우울증, 불안장애, 심지어는 공격적인 행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수면이 뇌혈관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불규칙한 사람은 규칙적으로 자는 사람보다 뇌졸중, 미세추열, 기억장애 발생률이 높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뇌혈관이 약해지기 때문에 잠을 잘 자는 습관이야말로 뇌 건강, 보험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단순히 졸리다는 문제가 아니라 뇌 전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누적되면 그 결과는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어려움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식사하다 말고 반찬 이름이 생각 안 나고 손주 얼굴이 낯설게 느껴지는 날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행히도 뇌는 아주 영리한 기관이라 수면 패턴을 회복해주기만 해도 다시 정상 기능을 되찾을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특히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생활을 몇 주만 지속해도 기억력과 집중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던 어르신 중에도 수면 습관만 바꿨더니 증상이 멈추거나 호전된 경우도 있었죠. 이처럼 수면은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하고도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수면 패턴이 깨질 때 몸 전체, 특히 자율신경계와 호르몬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지만 사실 수면이 영향을 주는 곳은 뇌뿐만이 아닙니다. 수면 패턴이 흐트러지면 온몸이 함께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몸속의 조율장치 역할을 하는 자율신경계와 호르몬 체계가 무너지면 그 여파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자율신경계는 쉽게 말해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몸의 상태를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숨 쉬는 속도, 심장 박동, 체온 조절, 혈압 유지, 소화 활동 등이 모두 자율신경계의 손에 달려 있죠. 그런데 수면 시간이 들쑥날쑥하고 밤낮이 바뀐 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이 자율신경계가 혼란을 일으킵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바로 고혈압, 소화불량, 손발 저림, 가슴 두근거림 같은 증상들입니다. 더욱 중요한 건 수면이 몸속의 호르몬 분비에도 큰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호르몬은 우리 몸의 메신저 같은 역할을 하며 혈당을 조절하거나 체중을 유지하고 식욕을 조절하며 감정을 안정시키는 데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수면 패턴이 일정하지 않으면 이 호르몬들이 엉뚱한 시간에 분비되거나 아예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호르몬은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수면 부족이나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인슐린이 잘 작동하지 않아 혈당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결국 당뇨로 이어질 수 있죠. 실제로 하루에 5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이 78시간 자는 사람에 비해 당뇨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또 하나, 체중 증가도 수면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밤늦게까지 깨어 있으면 뇌는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착각해서 식욕을 자극하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배가 고프고 특히 단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이 당기게 되죠. 이건 단순한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몸이 그렇게 반응하도록 호르몬이 조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밤에 많이 먹는 분들, 특히 자꾸 살이 찐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수면 패턴을 점검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수면 패턴이 망가지면 여성 호르몬이나 남성 호르몬도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갱년기를 겪고 있는 분들의 경우 수면이 불규칙하면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면홍조, 식은땀, 무기력감, 우울감 등이 모두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이런 몸의 변화는 단지 일시적인 피곤함이 아니라 만성적인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비만, 심장병, 심지어는 암까지도 수면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특히 잠자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밤낮이 뒤바뀐 생활을 반복하면 이러한 위험이 더 크게 증가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우리 몸은 일정한 리듬을 따라 살아가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리듬을 가장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수면 패턴입니다. 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이 일정하고 밤에 푹 자고 낮에는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자율신경계와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원칙인 것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런 이상적인 수면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 중에는 밤마다 자주 깨거나 새벽에 일찍 눈이 떠지거나 아예 잠이 안 오는 경우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니어분들 사이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수면장애의 원인과 그에 따른 잘못된 수면 습관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분들이 예전처럼 잠이 안 와요. 새벽에 자꾸 눈이 떠져요. 하루 종일 졸려요라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실제로 60대 이상에서는 수면장애를 겪는 분들이 절반이 넘는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노화 현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구조가 달라지고 주변 환경과 습관의 영향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불면증입니다. 나이가 들면 깊은 잠, 즉 서파 수면의 시간이 줄어들고 얕은 잠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작은 소리에도 쉽게 깨고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려워지는 거죠. 여기에 더해 자주 깨는 이유 중 하나는 야간 빈뇨입니다. 나이 들면서 방광 기능이 약해지고 전립선이나 여성의 경우는 골반 근육 약화로 인해 밤중에 소변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만큼 수면이 단절되고 깊은 잠을 방해받게 되는 겁니다. 또한 낮에 활동량이 부족하면 밤에 졸리지 않습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외출도 줄고 운동도 잘하지 않게 되다 보니 몸이 피로를 느끼지 못하고 그 결과로 자연스러운 졸음 유도가 안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 하루 종일 앉아서 지내면 몸이 오늘은 굳이 쉴 필요 없어라고 판단해서 수면 욕구를 잘 만들어내지 않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 낮잠을 오래 자는 습관도 문제입니다. 물론 점심 먹고 203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은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지만 오후 늦게까지 자거나 1시간 이상 자면 오히려 밤잠을 방해하게 됩니다. 특히 오후 4시 이후에 낮잠은 몸의 생체 리듬을 흐트러뜨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피곤하니까 좀 더 자야지 하며 저녁까지 주무시는 경우가 많죠. TV 시청이나 스마트폰 사용도 수면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특히 잠자기 직전에 TV를 오래 보거나 스마트폰 화면을 오래 보면 눈이 밝은 빛에 노출되면서 뇌가 아직 낮이구나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게 되고 잠드는 시간이 점점 뒤로 밀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불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걱정, 가족 걱정, 외로움, 재정 문제 등 다양한 고민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으면서 쉽게 잠들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또 잠 안 오면 어쩌지 하는 걱정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어 오히려 수면을 더 방해합니다. 이른바 수면에 대한 불안이 또 다른 불면의 원인이 되는 악순환이 생기는 겁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것이 바로 수면 환경입니다. 매트리스가 너무 딱딱하거나 방 안 온도가 너무 높거나 낮거나 조명이 밝거나 외부 소음이 심한 경우에도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특히 겨울철에 너무 따뜻하게 덮고 자면 땀이 나고 여름엔 시원하게 잔다고 에어컨 바람을 직접 쐬다 보면 감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적인 요소도 잠의 질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런 원인을 정확히 모른 채 그냥 잠이 안 와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거나 무턱대고 수면제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원인을 바로잡지 않으면 수면제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장기 복용 시 부작용이나 의존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건강한 수면 패턴을 만들기 위해 시니어분들이 일상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그러나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는 팁들이니 잘 따라와 주세요. 지금까지는 수면 장애의 원인과 환경적인 문제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별 생각 없이 반복하는 행동들이 오히려 수면의 질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 나도 모르게 잠을 방해하는 습관들이 있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늦은 저녁 식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을 8시, 9시 심지어는 10시 가까이 드시고 바로 누우시곤 합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으면 위장이 소화를 하느라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고 이때 몸의 온도도 올라가며 신진대사가 빨라집니다. 그러면 뇌는 아직 활동 중이구나라고 판단해서 잠들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결국 쉽게 잠이 들지 않거나 깊은 잠에 빠지지 못하게 되는 거죠.
비슷한 이유로 잠자기 전 카페인 섭취도 문제입니다. 커피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녹차, 홍차, 초콜릿, 심지어는 일부 두통약에도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에서 카페인을 분해하는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오후 34시 이후에는 카페인이 들어간 음식이나 음료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수면에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너무 늦은 시간에 격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특히 밤 8시 이후에 하는 격렬한 운동은 체온을 높이고 심박수를 빠르게 만들어서 몸을 각성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잠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상적으로는 아침이나 점심 무렵, 늦어도 저녁 식사 전까지 가볍게 걷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 한 가지 간과하기 쉬운 게 바로 침대에서 보내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침대를 단순히 휴식 공간으로만 여기지 않고 TV도 보고 전화도 하고 심지어 밥도 드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면 뇌는 침대를 자기 위한 공간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침대에만 누우면 졸려야 하는데 침대에 누워도 정신이 멀쩡하고 오히려 각성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침대는 오직 수면과 휴식만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요즘 가장 흔한 수면 방해 습관 중 하나가 바로 스마트폰 사용입니다. 특히 어두운 방 안에서 누워서 스마트폰을 오래 보는 경우 눈에 직접 닿는 푸른빛, 즉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이 호르몬은 우리가 졸음을 느끼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줄어들면 뇌는 아직 잠잘 시간이 아니야라고 판단하게 되죠. 그래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나서도 한참 동안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알람 시계나 스마트워치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알람 소리나 진동 또는 자주 시간을 확인하는 습관이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몇 시지? 얼마나 잤지? 하는 걱정이 뇌를 계속 깨우고 그 결과로 숙면을 방해하게 됩니다. 가능하다면 시계는 손 닿지 않는 곳에 두고 시계를 보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수면을 방해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이제는 그 습관들을 하나씩 점검해 봐야 합니다. 별거 아닌데 싶었던 일들이 알고 보면 수면의 질을 확 떨어뜨리고 있었던 셈이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제 이러한 방해 요소를 줄이고 건강한 수면 패턴을 만들기 위해 시니어분들이 실생활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면 루틴을 하나하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루틴 만들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몸과 뇌가 지금은 자야 할 시간이다라고 알아챌 수 있게 도와주는 일종의 신호체계를 만드는 거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뇌의 수면 유도 능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인위적으로라도 일정한 패턴을 만들어줘야 숙면이 가능해집니다. 첫 번째는 기상시간 고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든 시간이 늦었으니까 아침에 좀 더 자야지 하시는데 이런 방식은 수면 리듬을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걸 정했으면 전날 몇 시에 잠들었든 간에 무조건 6시에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물론 처음엔 피곤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루를 버텨야 다음 날 밤 일찍 졸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생체 시계, 즉 서카디안 리듬을 되살리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입니다. 단순히 피곤할 때 자는 게 아니라 뇌에게 이 시간은 자는 시간이라는 걸 반복해서 학습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 매일 밤 10시 30분에 불을 끄고 누운다면 뇌는 며칠 내로 그 시간만 되면 졸음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졸리지 않아도 누워보는 겁니다. 침대에 누우면 뇌는 점차 수면 모드로 바뀌기 시작하니까요. 세 번째는 취침 전 1시간, 전환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TV 보다가 스마트폰 하다가 갑자기 불 끄고 눕는데요.
이러면 뇌는 깨어있는 모드에서 잠자는 모드로 전환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 1시간은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면서 뇌에 이제는 잠들 준비를 하자는 신호를 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이완 루틴입니다. 특히 불안이 많고 생각이 많아지는 분들에겐 간단한 호흡법이나 명상이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7초 동안 멈췄다가 8초 동안 내쉬는 4-7-8 호흡법은 뇌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고 심장을 안정시켜 숙면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짧은 감사일기 쓰기나 긍정적인 자기 암시도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섯 번째는 수면 공간을 정비하는 겁니다. 방의 온도는 1820도 사이가 가장 이상적이며 너무 덥거나 춥지 않게 조절해 주세요. 조명은 최대한 어둡게, 가능하면 수면 전에는 간접 조명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침구는 땀이 잘 흡수되고 통풍이 잘 되는 것으로 바꿔주시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또 소음이 걱정된다면 백색 소음기기나 부드러운 자연의 소리를 틀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는 낮 동안의 루틴입니다. 특히 아침에 햇빛을 1015분 정도 얼굴에 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햇빛은 뇌 속 생체 시계를 리셋시키는 역할을 하며 멜라토닌 분비를 조절해 밤에 숙면을 돕습니다. 이건 단순히 밖에 나가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몸의 리듬을 조절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정원 가꾸기처럼 햇볕을 받을 수 있는 활동을 하루 일정에 넣어보세요. 이렇게 몇 가지만 지켜도 잠들기 어려웠던 밤이 훨씬 편안해지고 아침이 가뿐해집니다. 중요한 건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차근차근 루틴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루틴이 반복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몸과 뇌가 수면에 적응하게 되고 약이나 특별한 치료 없이도 수면의 질이 점점 좋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루틴을 잘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잠이 안 오는 날 혹은 갑자기 수면 패턴이 다시 무너지는 날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페이지에서는 잠이 안 올 때 대처하는 법과 수면을 방해하는 불안에서 벗어나는 실전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아무리 수면 루틴을 잘 지켜도 어떤 날은 유난히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걱정이 많거나 몸이 예민해졌을 때는 아무리 침대에 누워 있어도 눈만 말똥말똥한 날이 생기죠. 그런데 이런 날일수록 우리가 흔히 하는 행동 중에 오히려 수면을 더 어렵게 만드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가 바로 잠 안 오면 억지로 자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왜 잠이 안 오지? 내일 중요한 일 있는데, 큰일이네 하면서 더 애를 쓰는데, 그럴수록 뇌는 스트레스를 받고 오히려 더 각성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럴 땐 과감히 침대에서 나오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잠이 오지 않는 상태에서 20분 이상 누워 있다면 잠시 일어나 조용히 책을 보거나 조명을 어둡게 한 채 간단한 명상이나 호흡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단, 스마트폰이나 TV는 피해야 합니다. 밝은 빛이 뇌를 다시 깨우기 때문이죠. 또 하나 중요한 건 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잠을 덜 잤다고 해서 내 건강이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은 그냥 눈을 감고 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마음을 편하게 먹으면 긴장이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들기도 합니다. 이른바 잠을 포기해야 잠이 온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그 다음은 불안을 다루는 법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밤이 되면 생각이 많아지고 예전 기억이나 걱정이 떠올라서 잠을 못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걱정 수첩이나 생각 박스 방법을 활용해 보세요. 자기 전 노트에 내일 해야 할 일이나 지금 걱정되는 일을 적고 스스로에게 이건 내일 아침에 생각할 문제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뇌는 일시적으로 그 생각을 내려놓고 지금은 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자기 전 따뜻한 물 한 컵도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물은 몸을 이완시키고 속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많은 양을 마시게 되면 밤중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니 100ml 정도로 적당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조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로마 테라피처럼 라벤더 향을 방에 살짝 뿌려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고, 귀마개나 수면 안대를 활용해 외부 자극을 차단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주변 소음에 예민하신 분들은 백색 소음을 틀어놓거나 잔잔한 자연 소리를 배경음으로 활용하는 것도 숙면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혹시라도 약물 복용을 고민 중이시라면 꼭 전문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수면제는 단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장기 복용 시 의존성과 내성이 생길 수 있어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약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가능한 낮은 용량으로 짧은 기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수면제보다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 바로 멜라토닌 보조제입니다. 멜라토닌은 원래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수면 유도 호르몬이기 때문에 이를 보충해주는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은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단, 멜라토닌도 무분별하게 복용하면 효과가 떨어지므로 이 역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결국 수면은 자연스러움 속에서 회복되는 것이지 억지로 조절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잠을 부르는 환경과 습관, 마음가짐을 차근차근 갖춰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특히 오늘처럼 예상치 못하게 잠이 안 오는 날엔 이럴 수도 있다고 마음을 다독이면서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수면 관리 법들을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단계적으로 실천해 나가면 좋을지, 그리고 나이에 관계없이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마무리 지침들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면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 후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바로 수면제입니다. 잠이 안 오는 괴로움을 견디다 못해 병원을 찾고 약을 처방받아 잠시나마 안도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수면제 정말 괜찮을까요? 우선 수면제는 기본적으로 뇌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즉, 뇌가 깨어 있으려는 기능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만들어 잠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수면제 복용 후 잠은 들지만 깊은 잠, 특히 뇌를 회복시키는 서파 수면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 잠은 잤지만 피로는 안 풀린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큰 문제는 내성과 의존입니다. 처음엔 한 알로 효과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2알, 3알로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약 없이 자는 게 불안해져서 결국 약 없이는 못 자는 몸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죠. 특히 노년기에는 약에 대한 반응이 예민하고 기억력 저하나 균형 감각 문제로 넘어지거나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수면제를 장기 복용하기보다는 수면 위생을 먼저 바로잡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합니다. 수면 위생이란 쉽게 말해 잘 자기 위한 습관과 환경을 말합니다. 기상시간 고정, 햇빛 노출, 카페인 조절, 자기 전 이완 루틴 등 앞서 설명드린 방법들이 바로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런 습관이 자리 잡지 않은 상태에서 약만 복용하면 뇌는 왜 잠을 자야 하는지를 배우지 못한 채 약에만 의존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모든 경우에 약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스트레스 상황, 가족의 건강 문제나 심한 우울감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불면증이 심해진 경우에는 짧은 기간 동안 수면제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반드시 전문의의 처방과 관리 하에
제한된 기간 동안만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약이 부담스럽고 그래도 뭔가 도움될 만한 게 없을까? 고민하시는 분들께는 멜라토닌 보조제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서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분비되어 졸음을 유도하는 호르몬인데 나이가 들수록 이 분비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멜라토닌을 식이 보충제로 복용하는 경우가 많고 국내에서도 건강기능식품 형태로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멜라토닌도 만능은 아닙니다. 멜라토닌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복용 시간과 복용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잠자기 12시간 전에 복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하루 1mg 이하의 저용량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많은 양을 복용하면 오히려 멍하거나 졸림이 낮까지 이어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죠. 또한 멜라토닌은 어디까지나 패턴을 다시 맞추는 데 도움을 주는 보조 수단일 뿐 수면 자체를 만들어내는 약은 아니라는 점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즉, 멜라토닌을 복용한다고 해서 바로 푹 잘 수 있다는 기대는 피하고 수면 루틴과 환경을 함께 조절하면서 병행해야 효과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외에도 감퇴 추출물, 태아닌, GABA 같은 성분이 들어간 수면 보조, 건강기능식품도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들 역시 단기적으로는 도움될 수 있지만 장기 복용에 대한 충분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무조건 의존하기보다는 내 몸에 맞는지를 살펴보며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수면제든 보조제든 중요한 건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효과는 일시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불면은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보내는 하나의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차분하게 그 원인을 찾아 하나씩 풀어가는 것이 진짜 해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다룬 내용을 정리하며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수면 개선 가이드와 함께 시청자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도록 돕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나눈 이야기 차근차근 떠올려 보시면 어떠신가요? 아, 내가 요즘 이렇게 피곤했던 게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니었구나. 잠이 안 오는 게 내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었구나 하고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면은 단순한 쉼이 아닙니다. 수면은 뇌를 치유하고 몸을 회복시키며 감정을 안정시키는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회복 장치입니다. 특히 일정한 수면 패턴, 즉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는지가 몸의 리듬을 맞추는 핵심 열쇠라는 것, 오늘 확실히 느끼셨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무엇을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래 단계별로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1단계. 기상시간 고정하기. 내일 아침 몇 시에 일어나실 건가요? 그 시간만 정해주세요. 전날 몇 시에 잠들었는지와 상관없이 같은 시간에 일어나시는 것부터가 회복의 시작입니다. 피곤하시더라도 낮에 잠깐 햇볕을 쬐고 가벼운 움직임을 하며 버텨보세요. 2단계. 잠자기 전 1시간, 하루를 내려놓는 시간 만들기. TV와 스마트폰을 끄고 조명을 조금 낮춰보세요. 따뜻한 물로 발을 담그거나 짧은 호흡 명상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뇌에 이제 쉬자는 신호를 보내주는 게 핵심입니다. 3단계. 침대는 오직 잠을 자기 위한 공간으로만 사용하기. 눕자마자 잠이 안 와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잠들려고 애쓰지 마시고 눈을 감고 있는 것만으로도 뇌는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20분 이상 잠이 오지 않으면 조용히 일어나 책 한 장 읽다 다시 누워보세요. 4단계. 낮 동안의 활동을 늘려보세요. 아침 햇살을 받으며 산책하고 점심엔 간단한 집안일이나 손주들과의 대화처럼 정신적, 신체적 활동을 조금씩 늘려보세요. 낮이 충실해야 밤이 편안해집니다. 5단계.
수면 방해 습관 점검하기. 늦은 저녁 식사, 오후에 긴 낮잠, 취침 전 스마트폰, 이 세 가지만 조절해도 잠의 질은 확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줄여보세요.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변화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옵니다. 혹시 지금 나는 워낙 잠이 예민해서 소용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잠시만요. 그 마음 정말 이해합니다. 저도 수면 문제로 지쳐있던 환자분들을 많이 만나봤기에 그 답답함이 얼마나 깊은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진짜 변화를 만듭니다. 수면 시간을 딱 15분만 당겨보는 것, 밤에 누워 스마트폰을 5분만 덜 보는 것, 잠이 안 오는 밤에 스스로를 탓하지 않고 다정하게 괜찮아라고 말해주는 것. 이런 사소한 변화가 어느 순간 다시 잠이 드는 능력을 되찾게 합니다. 70대의 불면으로 고생하던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수면제에 의존하다 어느 날부터 수면 루틴을 하나씩 실천하시기 시작했죠. 처음엔 매일 새벽 3시에 깼지만 3주 뒤엔 5시까지, 한 달 뒤엔 해가 뜨기 전까지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주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를 만나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다시 사는 기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잠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그런 첫걸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수면과 건강, 마음까지 챙길 수 있는 깊이 있는 정보들 꼭 필요한 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알고리즘이 여러분께 더 좋은 콘텐츠를 추천해 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혼자 보셔도 좋지만 혹시 잠 못 드는 가족, 친구가 떠오르신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밤을 평화롭게 바꿔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